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동차 구조정비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은 늘 그렇듯이 이제 프리뷰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동차 구조정비 일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자동차 구조정비의 시험 일단은 말 그대로 구조에 대한 이야기와 정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비 부분은 포션이 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동차 보험 과목이랑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부분이 구조 정비 이 지금 과목에서는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구조인데요. 구조도 카테고리를 조금 분류를 해보면 정말 이제 구조에 대한 것과 기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기타는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로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자율주행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5단계 뭐 이런 것들. 저 자율주행의 지금 수준을 레벨로 나누면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 이런 정말 기타적인 내용들이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이 구조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현재의 이제 이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의 양대 산맥은 이 게임이겠죠. 결국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 내연기관 B, 그래서 제가 차는 그냥 B로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전기차, Electric Vehicle, EV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당연히 EV 쪽으로 당연히 가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사실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내연기관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중요해. 알겠어. 하지만 그 이상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손해사정사 시험이고 우리가 시장에서 실무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연기관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EV로 가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시험에서는 내연기관 부분을 조금 더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동차 구조 정비 저는 이 커리큘럼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것만큼 쉽고 재밌는 과목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셔도 독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스타일로 시험에 나온다, 이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드릴에 가서도 기출분석표를 통해서 보고 이런 식의 내용들이 주로 나온다. 거기서도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에센셜은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냥 자동차가 뭔지만 알고 있지, 자동차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의 구조, 원리, 그리고 시험에서 왜 이것이 나오는지 이 자동차 그 자체에 대한 감각을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분들에게 이 기본기를 마스터시켜드리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냐면 저 옛날에 이제 산업화가 되기 전 시대로 가볼게요. 그때는 이 자동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말이나 뭐 가축이죠, 이동, 물건의 운송을 담당했어요. 얘네들이 이동과 운송 수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장치가 생겨나는 산업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동차는 여전히 이동과 운송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의 발전이라는 거, 기술이라는 거, 이 이동과 운송, 이 기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 이동과 운송의 기능이 향상되는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의 첫 번째 파워가 향상이 된다. 그래서 더 빠른 힘으로, 더 큰 힘으로, 즉 속도, 그 다음에 싣고 갈 수 있는 무게, 적재, 그렇죠? 적재 용량,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단순히 운송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어디를 이동할 때, 좀 더 이동할 때, 즉 여행할 때라든가 여가 쪽으로도 들어오는 거죠. 이 자동차가. 즉 생활로 들어오면서 승차감이라는 영역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차가 말하는 자동차의 중요한 기술, 성능인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가 저거 좋은 자동차야 라고 말하는 가치일 겁니다. 가치. 자,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서는 IT, 그렇죠? IT도 이제 옛말이죠. 요즘은 AI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죠. 어찌됐든 IT,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오면서 뭐가 생겨났느냐? 전기 자동차가 탄생을 했습니다. EV가. 자, 그럼 EV로 들어오면서 어떤 것이 생겼냐면 이 이동이나 운송 수단은 당연히 가지면서 여기에 이 일렉트릭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거예요. 즉 여기서는 기존 자동차에서는 일렉트릭에 대한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한 요소가 적었습니다. 그렇죠? 기계 장치예요. 폭발. 그래서 기계를 막 돌려서 앞으로 얼마만큼 잘 가느냐가 기존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EV부터는, 전기 자동차부터는 전기가 메인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전기에 관한 기술들이 발전을 해요. 근데 우리 집에서 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면 다 전자제품이죠. 그렇죠? 가전, 무슨 다른 노트북 이런 거나 다 전자제품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다루는 일렉트릭 기술이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자동차에서 쓸 수 있게 된 거야. 즉 이 일렉트릭으로 인해서 자동차 안에서의 여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측면들, 그리고 이제 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기차의 어떤 성능과 구조, 즉 기존의 자동차가 추구했던 이 가치들은 사실은 전기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전기차가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되면서 또 뭐를 갖고 오냐면, 기존 내연차는요, 우리 이제 화석 연료, 기름을 넣죠. 기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불 붙이면 불 붙죠. 즉 기존 자동차들은 왜 기름을 넣어?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서 빵 폭발하면 그 폭발하는 힘으로 기계 장치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 앞쪽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즉 빵 폭발을 시켜서 힘을 발생시키는 기계 장치가 있어. 자동차 앞쪽에.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이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란 말이야. 바퀴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엔진에서 불꽃을 빵 튀겨서 폭발을 시켰어. 이 힘을 기계로 전달해야 돼. 그 기계 전달을 차 네 바퀴에 다 일일이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기계 장치가 중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자, 우리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미니카 많이 가지고 노신 분들은 모터 많이 보셨겠죠? 모터는 전기를 발생시켜서 바로 회전을 합니다. 여기는 불꽃을 튀겨 폭발을 시켜 그것을 상하 운동, 피스톤 운동 하게 만들어. 근데 이 상하 운동을 결국에는 바퀴의 회전 운동으로 바꿔야 되고 회전 운동을 네 바퀴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과정, 엄청난 기계 장치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터라는 건 그냥 전기 빠지직 하면 그냥 도는 장치입니다. 전기 빠지직 하면 기계가 돌아요. 그게. 그러면 거기다가 그냥 바퀴만 연결하면 돼. 도는 장치에다가 바퀴만 딱 연결해 놓으면 같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 기계 거기에 되는 과정 확 줄고 과정이 준다라는 것은 관련된 기계 장치들도 줍니다. 즉 기존 차에는 부품이 이만큼 들어가야 됐으면 전기차에는 부품이 이만큼만 들어가면 돼. 그럼 무슨 얘기일까? 주거 공간이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성능은 압도적인데 주거 공간이 훨씬 늘어나. 그러나 거기다가 이러한 일렉트릭적인 요소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차에서 이제 차를 마치 집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했던 행위들을 차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자, 기존 내연기관 차를 볼게요. 자, 기존 내연기관 차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 앞쪽에 엔진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앞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차 앞쪽에 엔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엔진을 돌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솔린, 디젤, 연료, 석유 연료가 들어가야 되죠. 석유에 불 붙이면 빵 하고 터집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거야. 폭발. 폭발이라는 것은 곧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럼 열 에너지를 빵 하고 발생시키면 빵 발생시켜서 기계장치를 밑에다 달아놔서 이 피스톤이 쫙 이렇게 기계장치가 밑으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게. 즉 열 에너지를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기계장치가 있으면 여기서 빵 터트려. 그럼 얘가 쭉 내려가겠지. 힘 때문에. 이 직선 운동을 일단 만들어. 이 힘을 만들어. 근데 결국엔 이것을 회전시켜야 되는 거지. 바퀴를 굴리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요. 여기서 바꿔. 그럼 이것을 전달해서 각 네 바퀴에 줘야 돼.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바꿔서 또 거치는 과정이 하나, 둘, 셋 이러한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바퀴까지 가는 거야. 바퀴까지. 휠. 바퀴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기계를 잘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톱니바퀴를 아주 정교하게 딱딱딱 만들어 놓으면 직선 운동이 톱니바퀴와 물리면서 동글동글 가는데 바퀴에 닿아서는 톱니바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력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고 이런 게 다 기계적인 설비, 기계적인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로. 그렇죠? 자, 그러면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내연기관차는 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휠까지 전달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장치나 부품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즉 자동차를 잘 만든다.
라는 것은 이 기계를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드냐야. 기계적인 완성도를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즉 기계 장치, 하드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의 내연기관 차였습니다. 차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여기에 이제 각종 전자 장비 기술들이 요즘 들어서 더 들어가죠. 근데 그것은 기존 내연기관 차에서 말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지. 본질은 어디까지나 이동, 운송 이것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본질은 어찌됐든 이 기계 장치를 얼마만큼 완성도 있게 가져갈 거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전자 기술이 발전하면서 편의 장치들이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부가적인 요소로 들어갈 뿐이죠. 본질은 이거라 이거야. 본질은. 자, 근데 EV를 볼게요. EV.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EV는 이렇게 많은 장치들이 필요가 없어요. 왜? EV는 기본적으로 그냥 빠지직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모터가 그냥 처음부터 돌아요. 얘는 쫙 돌려 바퀴까지 돌렸는데 얘는 그냥 전기 에너지 발생시키면 그냥 모터가 바로 돕니다. 첫 운동 자체가 회전이에요. 모터. 이거를 그냥 여기에다 바퀴만 갖다 꽂으면 돼. 바로 휠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휠로 연결되는 구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보세요. 여기는 기계적인 장치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이 다 전자 신호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일렉트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는 전류를 흘려보내서 전자가 움직이면서 어떤 신호를 주고 이 신호를 컴퓨터가 판단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터트려 돌려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류를 어떻게 흘려보내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돌리는 일렉트릭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일렉트릭이.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서 볼게요. 여기서는 열 에너지였습니다. 키워드 뭘로 가져가면 돼요? 전기 에너지라는 거. 그리고 이런 단순 과정이기 때문에 장치나 부품수 입장에서 보면 측면에서는 굉장히 장치나 부품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장치나 부품수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 아까 위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열 에너지 100을 냈다라고 칠게요. 단계를 거칠 때마다 저 100이 조금씩 달게 소모가 되겠지. 그렇죠? 에너지가 100인데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휠까지 100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을 겁니다. 100이 생성되면 얘가 조금 잡아먹고 해서 예를 들면 10 정도 전달된다고 칠게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 그냥 돌려서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동력 전달의 효율이 어떨까? 효율이 훨씬 좋은 겁니다. 얘가 가속력입니다. 가속력. 우리 가속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거죠. 변화. 그러면 내연기관차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큰 폭발을 줘도 이 단계가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을 많이 내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우리가 자동차 성능 중에 여러분들 제로백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느냐 이걸로 가속 능력을 체크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능 좋은 차라고 하면 5, 6초대 그리고 슈퍼카급으로 이제 스포츠카급으로 들어가면 4, 3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 정도 가야 그 정도 가면 슈퍼카입니다, 진짜. 그런데 전기는 기본적으로 뭐 3, 빠른 애들은 2 이렇게 가요. 왜? 동력 전달 효율이 말이 안 되니까. 단순하니까. 이해되실까요? 이제 그런 측면이 또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딱 요만큼만 차지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의 공간 활용 측면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를 주로 쓰니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 쓰는 전기의 어떤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3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적인 완성도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전혀 다른, 여기에는 없는 장치들이 들어오는 거야. 모터, 배터리, 이런 것의 성능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여기는 컴퓨터가 물론 여러분들 내연기관 차도 ECU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판단을 하지만 어찌됐든 본질은 뭐다? 본질은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 많은 것들이 이제는 이게 사라지고, 즉 이 부분은 굉장히 단순화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을 마치 이것처럼 하려면 컴퓨터, 즉 전자제어, 소프트웨어죠, 한마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이제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시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자,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고 우리는 지금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봤지만 당연히 전기차가 좋아요. 당연히. 하지만 현재 시장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연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당연히 전기차가 모든 면이 결국에는 좋죠.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거길 계속 공부하게 되고, 하지만 사실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내연차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아직도 사실은 내연차 비중이 좀 높습니다. 내연차 비중. 그래서 비중을 한 7대3에서 6대4, 전 6대4도 약간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비중이다라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에서 볼게요. 시험의 자동차 구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첫 번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구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그 장치가 어떻게 생겼니? 어떤 원리로 돌아가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장치, 기계 장치들은 계속 발전을 합니다. 즉 그 발전에 맞춰서 기계 장치를 물어보는 게 내연기관의 시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내연기관은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내연기관보다는 EV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미래니까. 즉 현재에는 내연기관 차에서 획기적인 아주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연차의 생명 연장을 조금씩 하는 잔기술들만 나올 뿐이지 옛날처럼 뭔가 획기적인 장치들, 기술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기술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그런 느낌을,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기출 분석하면 또 보실 수가 있고, 어떤 경향이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조금씩 나올 수가 있다.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2차 시험이라고 하면 주관식 시험이고 상대평가고 문항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반복된 문제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매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1차처럼.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이유로 결국에는 신기술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옛날부터 중요했던 것들을 조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조 정비 과목에서 이건 필수적인 거, 에센셜한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고 2V로 가면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든 기존에 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던 분들도 어렵습니다. 왜? 전혀 메커니즘이 다른 차기 때문에. 그렇죠? 작동 원리나 구조나 이것이 다른 차기 때문에. 왜? 전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자. 그러면 모터, 배터리, 전자, 전류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자공학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물론 전자공학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의 근본을 막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근본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터랑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가.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사실은 시작하냐면 중등 기초과학부터 시작합니다. 중등 기초과학부터. 그렇기 때문에 전자공학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한 내연기관차와의 완벽한 차이가 뭐예요? 모터가 있다. 배터리가 있다. 이러한 주요 장치들 결국에는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EV 파트를 제가 그 교재에도 보시면 뒤쪽에 EV 파트를 따로 마련을 하면서 진짜 중등 기초 물리부터 시작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것을 할 거예요. 에센셜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나중에 물론 지금 에센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독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가장 큰 목표예요. 이 커리큘럼에.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2부 부분은 진짜 저 중등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 원리를 알려드리고 어디까지 그를 통한 주요 장치들까지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2부는 되셨죠? 그 정도까지 일단 하시면 기본기가 마스터가 되십니다. 우리 나중에 기출분석표를 보면 이 내연기관차는 어떻다? 시험이 오래됐고 더 이상 신기술이 엄청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어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세한 내용, 기존에 나왔던 내용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쭉쭉 나옵니다. 근데 EV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어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가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좀 개괄적인 수준 있죠? 일반론 수준. 굉장히 디테일한 장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론 수준의 배터리가 뭐냐.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간다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건 역시 일반론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센셜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기본기 마스터 그리고 이 에센셜 드릴 이 과정들이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혼자 추가를 시키면서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는 이 기본기 마스터를 해드리는 것이 이 커리큘럼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 커리큘럼이 우리 에센셜 드릴 파이널이 있죠. 그러면 파이널은 이제 말 그대로 최종 요약하는 부분. 그래서 파이널과 이제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센셜이 이제 크게 두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연기관과 EV 쪽인데 내연기관은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겠죠. 엔진. 그리고 내연기관 차의 구조, 몸체 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셰시, 바디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냥 묶어서 셰시 앤 바디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옛날에는 뭐 차체, 뭐 차대 그래서 명확히 구분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붙여서 쉐셴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EV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등 기초 과학부터 할 겁니다. 이 부분이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꼭 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 물리죠, 물리. 거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여기가 엔진이 중요한 것처럼 모터와 배터리가 중요하죠.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 나머지 세부 장치들, 뭐 주요 장치들 이런 것들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되셨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